명상을 계속하면 정멸의 자리를 알 수 있나요? 정멸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계속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정멸이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고 명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에 둘러싸여 산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천 개의 나와 하루 5만 개의 생각이라고 해도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 속에 있으면 통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면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시작했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인연으로 심어진 생각이고 그것은 통 바깥에서 옵니다. 대부분은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준 200을 이야기할 때 200 이하는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 통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임계치를 넘어서는 소리는 제거됩니다. 그 통 안에서도 당연히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지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나름의 진지한 사실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잡음으로 가득한 소리를 진실로 믿고 익숙해지면 통 속의 삶의 의미는 오직 생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인류는 무엇을 해왔나요? 마음을 넘어서기의 주제가 역사는 아니니 잠시 물리지만 그것이 인류의 통 속입니다. 통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난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통 속에서 가꾸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장애로 돌변합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해의 흉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장애와 흉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형상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체의 모습,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형상은 아니지만 그것 역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내용물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감정이라는 정서에 비벼서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사귀거나 감추거나 버렸는데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형상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식별하고 파악해서 관찰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발휘했던 위력을 잃습니다. 한두 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굳이 새끼줄과 뱀의 비유를 빌리지 않아도 생각과 감정을 조금만 밝혀서 보면 오해를 풀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의 대부분은 트라우마와 연결돼 있고 자신은 잊어버렸다고 믿는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에 여전히 박혀있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은 뿌리캐기나 바라보기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들이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렷하게 보려면 그 배경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면 명상해야 하는 것처럼 형상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는 침묵의 배경을 만들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명상, 관상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마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마음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준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모든 깨달음 전통이 기도와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형상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형상 아닌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모든 형상들은 빈 공간에서만 보입니다. 적막함, 고요함, 소리 없음의 배경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라는 형상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도 형상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물체가 나타나는 공간, 소리가 나타나는 정막에 해당하는 생각과 감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가장 익숙한 이름을 가져다 쓰기로 하죠. 생각과 감정이라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형상이 없고 내용이 빈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것들과 다른 식별할 수 있는 의식의 장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 관상, 기도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다가 드디어 그 배경을 발견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류의식이라는 통 속에서 살면 생각이라는 형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생각에 에워싸여 살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이것이 의식 수준 200 이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통 밖을 나가기로 하고 열심히 반복해 통 바깥으로 기어 나가는 순간 통 안의 형상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점에서 수행 입문자는 생각이라는 것의 존재를 압니다. 대승불교의 범부각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열심히 관찰한 결과 그것이 확실히 형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참 지난한 과정이지만 일단 간략히 요약하자면 줄줄이 엮여있던 생각 중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치워질 수 있는 형상을 드러내면서 다른 모든 생각이 이런 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자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어라, 내가 믿고 섬기며 살던 것들이 죄다 이런 생각의 형상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생각이 아닌 것은 뭐지? 여기가 대승불교의 상사각 지점입니다. 세상 모든 형상이 결국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상사각에서 이미 생각이 형상으로 보이는 이유, 즉 의식이라는 배경을 이해합니다. 생각이 형상이라면 배경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수행자는 열심히 이 배경을 바라보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생각이 아니라서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행자는 생각이 아닌 배경, 즉 의식을 알게 됩니다. 의식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것을 초견성, 일견, 수분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아닌 진짜 배경, 그 위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춤을 추는 의식의 장을 알아차립니다. 진정한 명상, 진정한 관찰이 시작된 것입니다.